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22회 추격. 6월 중순의 밤의 바닷물은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차갑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조류가 경포대 쪽, 즉 강릉 이남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민수는 조류를 따라 헤엄쳐 내려가기 시작한다. 해안선을 지키는 해안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지나간다. 정민수는 그때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 추워. 이대로 2-3시간 지나면 저체온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 2시간 안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 단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정민수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피해가며 열심히 아래로 헤엄쳐 나간다. 한동안 헤엄쳐 가던 정민수는 어느 무태 닿았다. 추워.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오른다. 속내의를 대충 싸맨 왼쪽 허벅지에서는 계속 피가 흐른다. 왼쪽 허벅지에 총을 맞고 바닷가로 떨어진 정민수가 물속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어 허벅지를 대충 싸맨 것이다. 주위는 온통 암흑천지다. 어느덧 통행금지에 접어든 듯 조용하다. 삼척, 묵호 등 동해안에 심심찮게 붓게 공비들이 출몰해 양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탓에 경비도 삼엄했으며 통행금지도 2시간 일찍 시작된다. 온 힘을 다해 무트로 올라온 정민수는 서너 발자국도 떼어놓기도 전에 털썩 쓰러지며 정신을 잃는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때 주위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쉿! 조용! 그 일이 있은 후 나흘부터 이틀 간격으로 한강신문에서 호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뿌려진다. 호해요, 호해! 길 가던 사람들도 호해지를 받아들고는 끌끌끌 혀를 찬다. 이런 처죽일 놈들! 한강신문 호해 제15호. 조직폭력배 단체인 대봉건설 실제 주인인 민사당 국회의원 김인석 살해되다. 길 가는 여인들을 납치한 후 인신매매, 강간, 장기 적출, 암매장 등을 일삼던 조직폭력배 두목격인 민사당 국회의원 김인석 의원이 자신의 별장에서 납치한 여인들을 강간하려다 이들을 구하려고 잠입한 개안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김 의원은 한강신문 사회부 기자인 최미화 기자와 조은하 씨를 납치 강간하려다 강렬히 반항하자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최미화 기자를 현장에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납치당한 조은하 씨는 중앙지검 김상호 부장검사의 부인이며 조은하 씨를 납치 강간하려고 한 김인석 의원은 김상호 부장검사의 아버지이면서 조은하 씨의 시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잠입한 개안은 무술고수로서 납치된 2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잠입했다가 최미화 기자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표창을 날려 김 의원을 즉사시킨 후 나머지 한 여성인 조은하 씨를 인질로 삼아 필사적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조폐호는 군경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바닷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개안의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인 것은 사건 현장에는 민사당 총재인 나병균 전 의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검사는 아버지인 김인석 의원과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일 호해가 흘러나온다. 그러다 보니 대형신문도 지켜만 볼 수 없었던지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한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다. 이것은 종로 3가에 자리한 궁전요정의 별관. 불곰이 뒤를 봐줬던 요정이고 또한 불곰의 단골요정이었다. 그러나 정민수의 명에 의해 조직이 해체된 후에는 발길을 뚝 끊었다. 그러나 오늘은 예다. 아니, 열흘 전부터는 예였다. 바깥 대문에는 당분간 휴업이라는 글귀가 붙어있고 사람의 그림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궁정요정의 별과 나는 의외로 단조로웠고 요란스럽게 꾸며져 있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깔끔했다.
각종 고소화로 둘러싸인 별실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그곳에는 허벅지에 붕대를 칭칭 감은 정민수가 침상에 죽은 듯 누워있다. 침상 주위에는 붉음과 흑표, 그리고 목련색의 화사한 원피스에 책모자를 쓴 조은아, 이렇게 셋이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정민수를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 간호를 해오던 조은아다. 늘 정민수가 검은색 중절모를 쓰고 다녔기에 조은아가 정민수의 얼굴을 온전한 상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른쪽 눈 아래 희미하게 난 상처를 제외하곤 어릴 적 모습 그대로다. 아니, 청년이 되면서 훨씬 더 준수해진 상태다. 승우 오빠, 꼭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를 빌지. 조은아가 눈물을 흘리다 말고 입을 연다. 민수씨,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요? 흑표가 말을 받는다. 형님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왕진원 의사도 삶의 의지가 강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옆에 섰던 불곰도 한마디 거둔다. 그런 생각 마십시오. 형님은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옆에서 연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조은아가 두 눈을 번쩍 뜨며 소리친다. 흑표씨, 민수씨가 움직여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불검과 흑표도 귀를 기울이며 상태를 살핀다. 흑표는 평상시대로 검은색 중절모를 정민수 머리로 가져다 정민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가만히 씌워준다. 정민수의 양쪽 눈꼬리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리고는 꿈결인지 흐느끼기 시작한다. 안 돼, 미화. 죽으면 안 돼. 조은아도 열흘 전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던 채미화의 모습이 떠오르자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한다. 정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린다. 미화, 이 바보야. 죽을 줄 알면서 왜 뛰어들어? 미화, 미안해. 난 미화 씨의 사랑을 받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정말 미안해요. 정민수가 깨어나면서 중얼거리는 말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 정민수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계속 잠꼬대 같은 말을 계속 이어간다. 미화씨, 정말 미안해. 난 평생을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어요. 설령 그 여인이 평생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미아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아씨, 정말 미안해. 그 소리에 조은아는 오열한다. 미화야, 정말 미안해. 언니가 갈 때까지 좋은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만나서 용서를 빌게, 미화야. 조은아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정민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간 채미화를 생각할 때 미칠 것만 같았다. 한편으로는 정민수가 조은아 자신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은 채 채미화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에 조은아는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 이때 다시 정민수의 중얼거림이 들린다. 미화,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정민수가 강렬하게 흐느끼다 말고 두 눈을 번쩍 뜬다. 형님, 정신 드십니까? 민수씨. 정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머리부터 만진다. 다행히 자신의 머리에 중절모가 쑤여 있다. 안심되는지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쉰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조은아를 쳐다본다. 은하씨,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전 괜찮아요. 민수씨,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은하씨, 됐어요. 그럼 걱정 많이 했어요, 은하씨. 이때 흑표가 끼어든다.
형님, 조은아 씨만 보이고 저희는 안 보입니까? 그제야 정민수는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 불곰, 그리고 흑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여기는... 덩치가 산만한 불곰이 입을 연다. 형님, 깨어나서 천만다행입니다. 형님께서는 허벅지에 총탄이 박힌 채로 무려 4시간을 헤엄쳐 묵호항까지 와서 땅으로 올라오다가 쓰러졌습니다. 흑표가 말을 이어받는다. 죄송합니다. 형님이 강릉으로 출발하셨을 때 걱정이 돼서 형님의 명을 어기고 혁반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와 불곰 형님 그리고 혁반장과 형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이 넓다 보니 형님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그놈이 사격명령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그래도 혁형사 덕분에 형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늘 불곰과 흑표의 신세만 지는구나. 불곰이 나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님, 그러면 섭섭합니다, 형님. 정민수가 일어나려다 말고 상처난 곳이 아픈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눕는다. 그래, 알았다. 그건 그렇고, 최 기자는? 이 대목에서는 다시 목이 메는 듯 말을 다 잇지 못한다. 흑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말을 잇는다. 최 기자님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어간 최미화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한동안 정막이 흐르자 흑표가 먼저 입을 연다. 형님, 한강신문은 조은아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형만 괜찮으시면. 정민수는 중절모를 고쳤으며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고개만 끄덕인다. 형님, 벌써 조은아 씨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지사와 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호해를 4번째 발간했습니다. 호응이 무척 좋습니다. 전국에서 김상우 검사 처단하라고 난립니다. 수고들 했다. 아참, 그리고 이제부터 은하씨가 아니라 조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 흑표와 불곰이 동시에 입을 연다. 형님, 그럼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고맙습니다, 형님. 정민수가 조은아를 향해 손을 내민다. 축하합니다, 은하씨. 조은아는 흘러내린 눈물 자국을 닦으며 손을 내민다. 아이 참, 놀리지 마세요, 민수씨. 정민수는 조은아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참으로 예쁘다는 생각을 한다. 잠시 적막감이 감돌자 정민수가 화제를 바꾼다. 불곰, 흑표 전국 조직원 동원 인력은 몇 명쯤이나 되지? 뿔뿔이 흩어졌지만 신문사에 종사하는 조직원과 흩어진 인원을 모으면 대략 2,000명쯤 됩니다. 그럼 됐다.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만 조직원 동원력을 내린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흑표의 물음에는 아랑곳 없이 조은아를 향해 입을 연다. 은하씨, 내일부터 매일 3일간 더 호해를 발행하고 김상우 퇴출 걸기 집회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한다고 광고를 내서 군중을 끌어모으세요.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서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게요. 아참, 그리고 중앙검찰청 둘레를 에워쌀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하세요. 집회 신고는 은하씨께 부탁할게요. 예, 민수씨 그렇게 할게요. 정민수는 고맙다는 인사로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인 후 다시 흑표와 불곰을 번갈아 바라본다. 흑표, 너는 혁형사를 은밀히 만나고 불곰은 청중들 동원에 신경을 쓰거라. 조금 전과는 달리 정민수의 두 눈에서 살광이 뻗치며 지나간다. 난 내일 하루 쉬고 토요일부터 움직이겠다. 모두 각자 위치로. 정민수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금요일 오후 3시 김상우 차장 검사실. 오늘도 여지없이 호해가 날아든다. 와라락. 이런 이 새끼들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감히 내게 덤벼. 나 김상우야, 김상우.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김상호가 자신의 아버지인 김인석의 장례를 치른 후 열흘 만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한강신문 호해지를 와락 구기며 책상을 내리친다. 사무장! 밖에 있던 사무장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온다. 예, 검사님. 왜 한강신문을 그대로 놔두는 거야? 검사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인석 의원 때문에 검사님 모가지가 달랑달랑합니다. 뭐야, 이 새끼가. 그리고 난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튼 검사님의 모가지가 한두 달 내에 장대에 매달릴 거라고 모두가 수근수근합니다. 사무장은 더 이상 김상호의 말도 듣지 않고 검사실 문을 쾅 하고 닫고 나온다. 야! 이 새끼야! 거기서! 김상호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겨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다. 아니지. 가장 위험한 놈은 혁형사 이 새끼야. 김상호는 벽에 걸린 달력과 등기로 배달되어 온 쪽지 내용을 번갈아 본다. 아무래도 쉽게 죽을 윤승호가 아니다.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에 협박 등기를 보냈을 것이다. 아래 4-1 제거, 4-2 제거, 4-3 제거, 4-4 You will surely be killed by the killer GN. 너는 반드시 킬러 GN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 윤승호, 너 이 새끼 어디 올 테면 오라지. 네 놈의 목을 따서 아버지의 원소도 갖고 후환도 없을 테니. 김상호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점검을 하면서 눈꼬리를 치켜뜬다. 이 새끼가 계획한 대로 차례차례 그 날짜에 죽였어. 이번엔 내 차례군. 그리고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본다. 사흘 남았군. 김상호는 잠시 머리를 굴린 후 중얼거린다. 일요일이군. 일요일까지만 버텨내면 되겠군. 헌데 이놈이 바닷가로 떨어질 때 분명히 총을 맞았는데. 혁형사 이 새끼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현장 사살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 새끼는 윤승호와 어떤 관계지? 그보다 지금도 내 뒤를 캐고 있겠지. 하지만 증거는 없어. 내가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거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무실 안을 서성거리며 때론 흥분했고 때론 차분하게 무슨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비명에 간 자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 같지가 않다. 혁형사, 이 새끼를 어떻게 처리한다? 김상호는 수화기를 든다. 띠리릭 촤, 띠리릭 촤, 뚝. 여보세요, 혁형사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김상호의 말투가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혁 반장님, 나 김검사입니다. 나 좀 보시지요. 이런 개새끼,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업신여겨? 혁 반장은 김상호 검사란 말에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고 끄는 것이다. 김상호는 바깥에 웅성거리는 인기척을 느끼며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뭐야? 또 저것들은? 검찰청 앞 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고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모여들기 시작한다. 부조리 검사, 살인마 검사 김상호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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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는 머리가 아팠다. 오늘 아침 뿌려진 호해지에는 부조리 척결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저것들이 아주 피를 말려 죽일 심산이군. 집회 군중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더니 검찰청을 빙 둘러 에워싼다. 각종 피켓에는 김상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새겨있고 그 아래는 다음과 같은 험악한 문구가 적혀있다. 김상호를 생포하자. 김상호를 때려잡자. 이 모든 일은 불곰이 맡아서 주도하고 있다. 머리에는 붉은 띠를 메고 강렬하게 외치고 있다. 김상호를 체포하자. 김상호 퇴근길을 막고 반드시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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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병력들도 겹겹이 에워싸며 만약에 있을 사태에 만전을 기한다. 한참 동안 바깥을 주시하던 김상호 무릎을 탁 치며 중얼거린다. 그렇지. 오히려 잘 됐군. 저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꼴이 됐군. 김상호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안심이 되는 듯 털썩 주저앉는다.
여기는 다시 궁정요정 별실 안. 시간은 어느덧 저녁 7시를 지나 8시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시간과 비례해서 정민수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포근하고 아늑한 별실한 침상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다. 지금쯤 놈은 안심하고 있겠지. 이때 정민수는 얼른 검은색 중절모를 쓰면서 담담한 소리로 입을 연다. 들어와. 보라색 책모자를 쓴 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은하다. 정민수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얼음이 된다. 예쁘다. 어떤 형용사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예쁘다. 정민수는 다시 한번 중절모를 눌러 쓴다. 민수씨, 좀 어때요? 정민수는 떠든거린다. 은하씨,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은하씨 덕분에. 조은하 까르르 웃는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은하씨 하는 버릇은 여전하네요. 정민수가 겸연쩍다는 듯 뒤통수를 극적거린다. 은하씨가 은하씨 이름을 가지라고 주신 걸로 아는데요. 은하씨. 조은하가 재미있다는 듯이 다시 한번 웃는다. 그랬죠. 그래도 그랬지.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적당히 벤 볼 우물에 가지런한 미백의 치아. 특히나 진주보다 맑은 새까만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헌데 은하씨가 어떻게 여길. 그 말에 조은하는 조금 전과는 달리 얼굴이 살짝 붉어진다. 민수씨 다친 곳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수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은하. 정민수는 속으로 대내며 석고상처럼 굳어버린다. 가슴이 갓 잡아 올린 숭어처럼 팔딱거리기 시작한다. 온통 온몸의 혈행이 역류하는 듯이 뜨겁다. 그러나 내심 침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조은하도 정민수가 윤승우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미칠 것만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해야 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천수에게 골수를 제공한 정민수가 꿈에서라도 잊을 수 없었던 윤승우라니. 민수씨,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 조은하가 침상 옆에 놓인 물소 가죽 소파에 앉으며 한 말이다. 그럴까요, 은하씨? 정민수는 술이 진열된 장식장으로 가서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낸다. 정민수는 자신의 핑크빛 레드와인 전용잔에 3분의 1 정도 따른 후 와인병을 살짝 돌리며 스웨일링을 한다. 그리고는 와인잔을 들어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향을 흠향해 본다. 레드와인답게 장미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친다. 정민수는 만족한 듯 조은하의 잔에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따른다. 은하씨, 자, 한잔할까요? 조은하는 와인잔을 들면서 소파에서 살짝 몸을 일으킨다. 좋아요, 민수씨. 자, 우리 건배해요. 짜잔, 짠. 둘은 가볍게 와인잔에 입을 갖다 댄다. 민수씨, 이 와인은 처음 마셔보는데요. 아하, 네, 은하씨. 이 와인은 적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 생테밀레옹의 슈발 블랑산 레드와인이며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듯 하면서도 짙은 향이 감미로워서 상위층 여성들이 즐겨 찾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민수씨 어떻게 잘 알아요? 정민수는 민망한 듯 피식 웃으며 입을 연다. 네, 은하씨. 혹시 은하씨께 와인을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대접하려고 석 달 열흘 동안 공부해서 겨우겨우 알아놓은 겁니다. 조은하가 다시 한번 까르르 웃는다. 민수씨 농담도 참. 정민수가 멋쩍다는 듯 화제를 돌린다. 아참, 은하씨. 밖에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 집회는 예정대로 잘 되고 있어요. 동원된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분노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물론 불곰씨가 티 안 나게 잘 주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군요, 은하씨. 조은하가 다시 화제를 돌린다. 민수씨, 우리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
예, 민수 씨 얘기요. 은하 씨, 전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요. 민수 씨는 사연이 참 많은 분 같아요. 사연? 예. 민수 씨는 왜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 그건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요. 순간 정민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이 있다. 채미야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 언니, 한 번만 민수 씨 가지면 안 될까? 언니가 허락하면 민수 씨도 허락할 거야. 정민수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을 거야. 아니, 없어. 조은아가 잔을 내민다. 민수 씨, 한 잔 더 주세요. 정민수는 짐짓 정신을 차리며 다시 조은아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실끝 조은아를 올려다본다. 겨우 와인 한 잔에도 불구하고 조은아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다. 사실 조은아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다. 비록 채미야와 자주 막걸리집을 드나들었지만 기껏해야 막걸리 한두 잔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채미야의 목이었다. 정민수는 붉게 물들어가는 조은아의 얼굴이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을 한다. 정민수의 가슴은 다시 팔딱거리기 시작한다. 은하씨, 겨우 와인 한 잔에 술이 많이 약하시군요. 아니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요. 자, 민수씨, 다시 한번 짠 해요, 우리. 정민수도 자신의 빈잔에 한 잔 더 따른 후 건배로 외친다. 은하씨, 짠! 조은아는 단번에 와인잔을 비운 후 다시 한번 잔을 내민다. 은하씨, 괜찮겠어요? 조은아는 대답 대신 배시시 웃으며 정민수가 와인을 따르는 사이 책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정민수는 다시 한번 가슴을 진정시킨다. 그때의 얼굴과 그리 변함은 없었으나 아름다움의 성숙이 한층 더한 것 같다. 조은아가 침묵을 깬다. 민수씨,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은하씨, 뭔데요? 민수씨 복수의 칼날이 멈추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 말에 정민수의 가슴이 뜨끔해진다. 그 복수의 칼날이 멈추는 것이 결국 조은아의 아들을 낳아준 김상호가 아닌가. 은하씨, 그건... 민수씨, 그 복수의 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어요? 은하씨, 미안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조은아의 음성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민수씨, 용서하면 안 되겠어요? 민수씨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은하씨, 난 이미 그 죄값을 선불로 치렀어요. 정민수의 의지는 단호했다. 하지만 조은아의 애절한 만류가 심장을 파내는 듯한 고통이 찾아든다. 어느새 조은아의 두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다. 그러나 정민수는 자신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은하씨, 미안해요. 조은아는 와인잔을 황옥으로 된 테이블에 놓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래도 민수씨 한 번만 더. 순간 정민수가 확고하고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연다. 미안해요, 은하씨. 내일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이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하씨는 여기서 푹 쉬세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